자, 여러 가지 부등식 문제 풀이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연립 부등식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무엇보다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의 관계를 문제 해결에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부등식의 정수인해의 개수가 3개다. 그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무엇보다 A랑 B랑 C 사이의 관계가 이런 형태로 표현된 꼴의 부등식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풀었었죠? 네. A랑 B 사이의 관계. A가 B보다 작은 거고요. B는 A보다 큰 거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나타낸 자, 이런 연립 부등식의 꼴로 고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양식의 기초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풀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2분의 x-3a와 3-3분의 x 사이의 관계, 3-3분의 x와 2x-3분의 5 사이의 관계.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풀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을 시키면 되겠죠. 자, 1번을 한번 풀어보면요. 1을 한번 풀어보면 자,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 곱해주겠죠. 6을 양변에 곱해주면 좌변은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나오죠? 자, 6을 곱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 3x-9a와 그 다음에 18-2x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넘기고 자, 이항을 하는 거죠. 자, 하면 x의 범위가 5분의 9a 더하기 1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1번을 풀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자,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2번을 한번 또 풀면 양변에 3을 곱하겠죠. 자, 양변에 3을 곱해서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9-x와 6x-5 이렇게 표현돼서 정리를 하면 자, 7x가 남고 14가 남아서 결국은 자, x랑 자, 양변에 7로 나누니까 자, x랑 2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결과를 우리가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2보다 크고 5분의 9a 더하기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2보다 크다. 그리고 5분의 9a 더하기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요 사이에 정수인 해 개수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정수인 해는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3이 있으면 되고 또 4가 있으면 되고 자, 5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9a 더하기 18이라고 하는 거는 6이랑 비교해 보면 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A 사이의 관계. 자, 5분의 9a 더하기 18은 5와 자, 6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지금 등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는 지금 색칠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요 값이 5가 되면 될까? 5가 되면 되겠죠. 2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 값이 5가 돼도 되지만 6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쵸? 예, 6이 되면은 정수인 해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니까 6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 우리가 그 A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쵸? 9a 더하기 18은 양변에 5를 곱해서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을 자, 빼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 9분의 12. 자, 9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9분의 12가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보단 작다. 자,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그래서 9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절대값을 포함한 자, 이 부등식을 풀 때 자, 우리는 어떤 사실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되냐면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x, 즉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네,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는 x-2가 나오지만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언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자, 나눴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자, x가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주어진 부등식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자,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자,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5x와 자, 5x와 저기 마이너스 x 넘겼어요. 그 다음에 7을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서 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2보다 작다란 전제 하에서 자, 나온 것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이 x가 2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것이 이제 원하는 해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서 이제 우리는 요 식을 자, 풀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3x가 9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자, 이것도 2보다 크다란 전제 하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온 거니까 해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구하고 그 해는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구한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자, 이것이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냐면 a보다 작다에 해당되는 요 영역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a 사이의 관계는 a가 더 크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같던지 이렇게 지금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여전히 절대값을 이제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부등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팁이 있습니다. 알아둬야 될 팁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과 사실은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사실은 같은 거죠. 그쵸?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본다면 자, 주어진 부등식은 결국은 x-2의 절대값에다가
루트 내부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실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이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x가 2와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식을 우리가 나타내죠. x-2의 절대값은 x-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수도 있다. 언제 그대로 나오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언제 부호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냐면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1의 절대값도 x 더하기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수직선에서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해서 실수 전체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주어진 이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앞에 있는 건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당연히 2보다도 작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주어진 것을 이제 잘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우리가 풀었었냐? 주어진 식은 절대값 벗길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우리가 구해냈었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이쪽으로 오고 이게 이쪽으로 오는 식으로 부호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면 2x가 요런 범위에 있으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것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네. 요 전제 하에서 나온 게 이거니까 연립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기 때문에 경우 1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적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지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럴 때. 여기 등식 아까 포함 안 했으니까 이제 등식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럴 때는 주어진 이 식이 어떻게 변하나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번 경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은 그냥 x 더하기 1에 그대로 나오지만 앞에는 2보다 작으니까 여전히 이거네요. 그쵸? 2보다 작아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 달고 나오겠죠. 그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내부는 3이 남고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결국은 3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요 범위가 전부 답이다. 전부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나온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여전히 우리가 자 만족하는 해 들어간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우 3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경우 3에서는 이제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자 x가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네요. 그쵸? 자,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절대값 내부. 즉, 요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그대로 x-2 나오겠고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도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부등식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2x-1이 자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 자, 전개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전제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뭘 고려를 해봐야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요 범위가 실제 경우 3에서의 뭐가 되냐면 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다 모두 각각의 경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자 모아서 우리가 자 범위를 나타내면 네.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겠습니다. 자, 수직선상에 자, 다 답이다. 다 한꺼번에 나타내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마이너스 1 들어갑니다. 2도 들어갑니다. 다 합해서.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자, 전체 해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요. 자, B에 해당되는 것은 자, 2분의 5가 되어서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그러면 4분의 25에서 4분의 9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6이 되어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들을 앉히려고 하는데 의자에 하나에 5명씩 앉으면 학생 2명이 못 앉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의 명수를 우리가 n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생 수를 n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하겠죠. 그쵸? x 자, 의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의자의 개수가 이제 x개야. 그럼 5명씩 앉았을 때 학생 2명이 앉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X개에다 학생 5명을 앉혔을 때 그리고 학생 2명은 그대로 서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의 이제 학생 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7명을 앉혔다. 자, 7명을 앉혔더니 의자가 2개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의자가 자, 모두 몇 개냐면 X개예요, 지금. 의자가 X개인데 7명씩 앉혀봤더니 의자가 2개가 현재 남은 거죠. 남은 의자는 자, 2개다. 그랬을 때
학생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학생 수 입장에서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학생은 자 의자가 두 개가 남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핵심 키워드에 해당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자가 이제 두 개가 자 남는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일단 요만큼이 3개예요. 그쵸? 이만큼은 3개고 이만큼은 x 빼기 3개의 의자가 되겠죠. 여기에 다 7명씩 앉는 겁니다. 다 7명씩 앉아요. 자, 그러면 학생 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학생 수 입장에서 자, 7명씩 다 앉았어. 그런데 의자가 2개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요 의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 명이 앉아도 의자는 2개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7명이 다 앉았어. 그래도 의자가 2개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생 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학생 수 입장에서는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도 되지만 한 명이 이제 여기에 앉는 거죠. 여기에 의자에. 자 그렇지만 그 학생이 요 의자에 별표 친 요 의자에 다 앉아도 의자는 2개 남는 거죠. 그죠? 한 명만 앉아도 의자는 2개 남는 거지만 여기에 다 앉아도 별표 친 의자에 다 앉아도 2개가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학생 수를 5x 더하기 2라고 놨었어요. 자, 그 5x 더하기 2라고 놨었는데 이 학생 수는 사실은 자, 어떻게 자, 가변적이냐면 실제로 이런 명수부터 자, 이런 명수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1번에서 했었던 부등식, 연립부등식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보자. 핵심 키워드는 학생 수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의자가 2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 2개 남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남는 시간은 뭐냐. 이걸 내가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풀어보는 거는 여러분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처럼 풀면 자, 필요한 의자의 개수는 이만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뭐가 되겠냐? 11이 되겠네요. 자,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자, 이것까지 읽으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자, 이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어디냐면 이쪽이죠. 그쵸?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 거기에 해당된 x의 범위를 쓰면 바로 이것이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죠. 이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가 자, 요 식을 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그림을 그리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a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더하기 7 a제곱을 기준으로 빼기 2한 것과 더하기 7한 것은 대소관계가 보통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 여기저니 요 부등식을 우리가 풀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쏙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a제곱 더하기 7과 a제곱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내가 대소관계를 얘기를 해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2랑 3이랑 관계, a제곱 더하기 7과 4와의 관계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첫 번째에서 a제곱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 a제곱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범위를 만족하는 a, 요 범위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a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자연수 중에서 제곱해서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a는 자, 당연히 양의 정수 a는 뭐가 될 수 있냐? 제곱하면 5를 넘으면 안 돼요. 그쵸? a는 2와 1만 있겠네요. 사실은 정수다. 만약에 그냥 정수다. 그러면 뭘 만족하죠? 정수는 2도 있고요.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네요. 그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 읽어보니까 자,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파랑 비교해서 봤을 때 알파 더하기 6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자,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을 우리가 확대를 시켜서 보면 자, 알파가 있고 1이 있고 베타가 있어요. 그쵸?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요 1에서 최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이 그래프 상을 볼 때 1은 이 x축 위에 점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두 점의 중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1이 되는 곳이구나. 자, 그런데 베타 자리에 알파 더하기 6을 내가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6. 자, 이 값이 2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되겠냐? 알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베타는 뭐냐? 4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함수 fx 꼴은 뭐냐면 자, 양수 k에 대해서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4.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양수로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꼴이 아니냐. 그래서 2차 부등식 요 모양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내가 풀어야 되는 2차 부등식은 자, 이렇게 되는데 k가 양수니까 양변의 양수 나눕시다.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자, 정수 x라 그랬으니까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모든 정수를 다 더하라 그랬어요.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만큼은 더하면 없어지겠죠. 3과 4를 더하면 그래서 답은 7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쵸?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각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내가 2차 부등식을 내가 풀면 그래프랑 연관시켜서 얘기할 때 자, a가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풀면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자, 바로 이것이 첫 번째에서 나온 x의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자 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11, x 더하기 a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그림을 그릴 때 a가 1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죠. 마이너스 a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 나오고 자 11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11은 마이너스 a보다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0보다 큰 곳은 이쪽이 나오겠죠. 이쪽이 나오게 되는 x의 범위를 우리가 구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는 1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립을 우리가 하려면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직선상에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면, 자,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해당되는 걸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날까?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1보다 크고, 자, a보다 작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자, 또는 11보다 크다. 11보다 크다인데 우리는 자,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다 만족하는 정수가 딱 두 개만 나와야 되거든요. 11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쵸? 11보다 크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가 딱 두 개가 나오려면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겠어요? 자, 두 개, 12, 여기 13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A는 자, 13과 14에 자, 끼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끼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만약에 A가 14가 됐다고 칩시다. 14가 되면 어떤 상황이에요? 14가 되면 주어진 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A가 14가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4보다 작다. 1보다 크고 14보다 작다. 그 다음에 11보다 크다. 여전히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12와 13. 딱 두 개밖에 없네요. 그쵸? 예. 그래도 된다. 그래서 A는 14가 돼도 된다. 네. 13이 돼버리면 만족하는 정수는 하나만 있겠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범위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문제가 선생님 문제를 잘못 썼나 보네요. 네, 문제가 여기 있네요. 등식 여기 있네요. 그쵸? 네. 네, 등식이 있네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 A,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 N이랑 비교하면 A는 얼마가 돼야 되냐? N은 13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8번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맨 뒤로 보내고요. 일단 9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냐? 자, 2차 부등식이 실수 K와 무관하게 항상 해를 갖는다. 우리는 자, 이게 항상 해를 갖는다. 항상 해를 갖도록 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fx를 이렇게 놓읍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이 fx를 이렇게 우리가, 자, 놨을 때, 자,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해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자, 항상 해를 가지니까 fx의 모양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해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맞게 됐죠. 그쵸? 예. 자, 만약에 함수 f가 항상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항상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랑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함수 f는 자, 존재하면 안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판별식 D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판별식 D. 요 식의 판별식 D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할 때 자, 2번 같은 경우는 접하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자, 0보다 항상 자, D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에다가 자, 마이너스 kx 더하기 kp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잖아요. x제곱 6 더하기 kx 5 더하기 kp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자, 판별식 d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는 0의 판별식 d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항상 크거나 자,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k제곱 더하기 12k 더하기 36 자, 20 마이너스 4kp 자,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정리해보면 자, 4로 끄집어내고 자, 3 마이너스 pk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k와 무관하게 자, 이제는 k와 무관하게 항상 자,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k와 무관하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k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k와 무관하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자, k와 무관하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모든 k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이 사실에서 뭘 할 수 있냐면 k제곱 더하기 4 여기에 판별식 d를 생각을 하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작던가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다시 d를 갖다가 우리가 구합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16으로 나눠버릴까요?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을 이제 구하면 p제곱 마이너스 6p 더하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p-1, p-5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결국 이제 p에 대한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꼴이 되어서 실수 p의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 알파가 1이고 베타는 5가 되겠네요. 자, 2차 함수가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2차 함수가 자,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 조건보다 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차 부등식에 자,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걸 구했더니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나왔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2차 함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양이. 그래야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f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x-2의 제곱 최고차 계수 k라고 우리가 놨을 때 k는 자, 양수로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조건도 생각해 봅시다. xr에 이제 0을 집어넣죠. 0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이 값이 8이 나와야 되니까 k는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함수의 모양은 2x-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알고 싶은 값은 5에서의 함수 값이죠. 5를 갖다 내가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9에서 18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에요. 그쵸? 첫 번째를 풀면 x 더하기 5 값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 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0보다 큰 곳은 요 위쪽이네요. 그쵸? y가 0보다 큰 곳.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찾아주면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온 x의 범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네요.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을 하나의 수직선 위에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공통범위는 이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자, 곱하면 30이 되겠네요. 자, 여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가 실수가 된다. 그 얘기는 자, 루트 내부에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언제 실수가 되나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내부에 있는 식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되던가 해야 자, 접하던가 붕 떠 있던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방정식의 그 근이 자, 2번 같은 경우는 중근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자, 허근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판별식과 관련지어서 여기 얘기할 수 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양변에 16 양수로 나누면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2차 부등식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K가 3 되면 안 되겠네요. K 자리에 3 들어가면은 2차 부등식이 안 되겠죠. 자, 2차 부등식이 인 범위 내에서 주어진 식에 해가 하나도 없다. 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이것의 그래프 모양이죠. 자, 모양이 어떻게 돼야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애가 하나도 없냐면 이렇게 되면 나오겠죠. 이렇게 돼도 나오겠죠. 그쵸? 1번이나 2번 형태가 돼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K-3 일단 음수가 돼야 되겠고요. 첫 번째.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판별식 D랑 또 연관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해가 허근이거나 그쵸? 중근이거나 실근으로서 즉 D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것이 0보다 작든지 같든지 이거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자 4로 나누겠습니다. 자 4로 나눠서 전개를 하면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K-3, K-1 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아까 3은 아니라 그랬어요. 3이 되면은 2차 분등식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주어진 이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자, 15번에 의미하는 게, 자, 뭐냐면, 자, 그 범위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전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그쵸?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부터 5까지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를 만족하려면 요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겠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2와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fx라고 이렇게 놨다면 자 2에서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5에서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자 F2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4 빼기 4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K에 대한 범위를 자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5에서의 값도 5에서의 값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5 빼기 10 마이너스 2K 이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넘기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자, x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K 자 K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다 만족하는 K는 자, K는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 그랬어요. 2분의 15가 7.5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정수 K 가장 작은 값은 8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맨 뒤로 보낸 건 사실 모든 경우를 다 체크를 해보면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리는데 본론 위주로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그렇죠. 똑같이 첫 번째 자, 첫 번째 우리 풀면 금방 나오겠죠? x-a는 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서 x의 범위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두 번째 x-5 x 더하기 2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실 공통 범위로 우리가 잡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 범위를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자, 5보다 작다와 이제 a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둘 다 만족시키는 정수 x를 다 더했더니 10이 나왔단 말이죠. 요 범위에 있는 정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 1, 2, 3, 4. 자,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자, 어디에 있냐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0, 1, 2, 3, 4 더하면 10이거나 1, 2, 3, 4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합이 10이 되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합이 1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0, 1, 2, 3, 4를 더하던가 1, 2, 3, 4를 더하던가 그 경우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것이 공통 범위에 들어가 있으려면 자, a 빼기 2부터 a 더하기 2까지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되겠네요. a 더하기 2, a 빼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체크하면 되지 않겠냐. 즉 마이너스 2와 a-2 사이의 관계와 a 더하기 2와 자, 5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본 다음에 a는 0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3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a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a가 0일 때 자, 공통범위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바로 공통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자,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제일 넓고 그 안에 자, 제한된 범위 자, 공통범위의 x는 어떻게 되냐면 a 자리에 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2가 되는 거죠. 요 공통범위가. 자, 그러면 정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데 합하면 뭐가 돼요? 합하면 제로가 돼서 10이다라는 사실의 위배가 되죠. a가 1일 때는 공통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공통범위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예요. 자, 정수 x는 마이너스 1, 0, 1, 2, 3이 돼서 다 더하면은 5가 돼버려요. 10이 안 되죠. 세 번째, a가 2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공통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이렇게 돼서 다 더하면 x는 0, 1, 2, 3, 4 이렇게 돼서 다 더하면 10 나오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a가 3이면은 어떻게 되죠? 자, x의 범위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돼 있죠. 그래서 정수 x는 1, 2, 3, 4, 5가 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 15가 돼서 여전히 위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자, 뭐가 되는 것밖에 없냐? 2만 되겠네요. 그쵸?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자, 그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수학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네요. 달팽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